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요. 이제 그 바람에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사실상 파기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요. 네. 국회가 지금 연말 예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엄청나게 뒤숭숭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틀 전 밤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고,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이제 정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는 양쪽의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제 비행 금지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전면 합의 파기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은 타당한 조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의 좀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가 5년 전에 있었는데, 이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은 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무려 3,000번이 넘는 그 합의 위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은 뭐 합의를 뭐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저질러 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합의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효력 정지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에 보면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핵 개발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는 휴전선 인근에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거를 만약에 산 뒤 같은 데서 설치해 놓고 뭐 도발을 하더라도 그걸 가서 정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저는 이거는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북한이 뭐 정찰 위성을 이렇게 지금 쏘고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뭐 우리 정부로서는 효력 정지가 아니라 원래는 네.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를 했어야 옳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이제 기존의 그런 도발을 이제 감안을 했을 경우, 이번에 이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상당히 적절했고, 이미 유명무실한 그런 합의였다. 우리만 지키는 합의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일부 효력 정지가 아니라 전면 파기까지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예. 겁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남북 간에 이제 모처럼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도 지금 파기했다고는 말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북한에서도 파기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뭐 군사분계선의 강력한 무력과 네. 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뭐 이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에서 사실상 파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파기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지금 우리 이제 무효화 조치한 걸 가지고 지금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책임을 상대방한테 좀 떠넘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서 논쟁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국내 경제나 복지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또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외교 안보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는 완전히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결국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면은 이거 일부 조항 무효화하겠다. 네.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혹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전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여야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이다라고 예고한 거기 때문에 예고한 거기 뭐 때문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걸 그냥 현실로 인정을 하고 네. 좀 지혜를 모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야가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발의와 쌍특검 추진을 놓고 이제 대치 국면인데 오늘 원래 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좀 무산이 됐습니다. 또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예정이 돼 있었던 본회의도 민주당은 이제 무조건 열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 현재 이게 본회의가 개최가 될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여야의 이제 본회의를 놓고 개최를 놓고 이제 벌어지는 이 신경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핵심은 탄핵안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이걸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네.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막겠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사실은 본회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양당의 그 첨예하게 대치 전선은 탄핵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안은 원래 12월 2일 통과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타협 뭐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걸 시도를 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네. 보기엔 그때까지 아마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갈 텐데 좀 독려를 해서 네. 김진표 의장이 뭔가 하여튼 뭐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탄핵은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예산안은 뭐 빨리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 대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쌍특검보다도 탄핵 재발의 요건이 아니 뭐 다 더 마찬가지인데 예. 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예. 어쨌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좀 그 중재 여부가 좀 달려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글쎄 뭐 중재안을 국회의장님이 내실 수는 있는데요. 결국 여야가 좀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은 예산안 때문에 본회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네. 문서가 있어요. 네. 원내대표들이 서명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회 관행이 그렇게 일정에는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본회의를 열려면 원내대표들 간에 또 다시 한번 의사를 모아서 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합의까지는 안 했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이제 아마 용산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봐라 아마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 다수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포기하면서 뭐 이걸 못하게 탄핵 소추를 못하게 이렇게 하던데 그 편법이죠.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뭐 지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그냥 국회에서 우리 여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우리가 소수 세력일 수밖에 없다. 참 우리 참 서럽다. 이렇게 네.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의사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막아보겠다고요? 이건 당당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네. 또 이 탄핵소추안은 이거대로 표결에 붙이는 게 옳은 겁니다. 예. 네. 그 탄핵 소추는 표결대로 가는 게 국회 법대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순리다. 대화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대화가 이제 좀 대화 타협의 정치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의 협상도 역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또 이제 전액 삭감이 됐었던 지역 화폐 등 이재명 표 예산은 이제 증액을 한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예산 심의인데요. 이제 12월 2일이 법정 정해진 이제 시한인데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법정 예산 심의
기간 뭐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좀 전망 들어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예산안 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내년 총선과 연계돼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할 텐데, 근데 이게 예산안은 하나의 완충 그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네. 아니면 뭐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른바 윤석열표라고 하는 예산 다 깎아놓으면요, 정부가 그거에 다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뭐 윤석열표 예산 일부 살리고 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그럼 전부 다 통과시키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동의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이 예산안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같은 또 이제 그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러면 언제쯤 좀 해결이 될까요? 예, 결국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네. 심의권은 국회가 갖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 예산 통과 안 돼서 정부가 멈출 것 같다. 이제 이런 뉴스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는 장면이고요. 결국 이 상임위원회나 뭐 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 막판에 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가지고 네. 일관 타협안을 만들어서 아마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또는 뭐 야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예산 안에 있어서도 그런 합의안을 만드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분 다 좀 인품이 좀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좋은 조정을 거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뭐 해를 넘기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뭐 좀 안도의 그 늘 충돌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주고받기 안 하면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연말 안에는 그럼요. 뭐 타협이 될 거다. 예, 뭐 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 총선의 그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또 일전에도 이탄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또 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권역별 병립형을 이제 주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병립형과 현행 준연동형을 놓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선거제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선거제도에 관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거 선거제도는 어차피 협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민주당이 만드는 또는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파적인 논리고 네. 결국 협상의 산물이다. 근데 그 협상이 늘 제대로 안 돼요. 기한도 못 맞추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병립형을 가지고 뭐 권역별로 하느냐 아니면 단일 명부로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시점을 좀 빨리 땡겨서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준비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늦추면 이거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누더기 선거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그 여야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병립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아직도 결정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 내에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게 선출하는 방식 권역별 권역별 병립형이죠. 예. 병립형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한 아니 그건 국민의힘은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분위기고, 민주당만 병립형과 이제 현행
준연동형을 놓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위성정당이 다시 또 출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처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출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좀 복잡해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타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권역을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안 하고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가면은 어떠냐라고 또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 권역에 한 18석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권은 강원도, 또 대구, 경북, 충청권 네. 이렇게 합쳐서 니은자, 영니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거기가 한 14석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이렇게 합쳐서 이제 인구로 보면 한 15석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렇습니다. 세 개 권역으로 이제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타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병립형으로 갈지 준연동형을 해야 될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이거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양당이 다 좀 여러 개 복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년까지 넘어가서 결국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또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마지막에 어떤 결단, 또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최종 확정은 내년 초쯤인가요? 이미 늦었죠. 아니 그건 이미 원래 늦었는데.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올해 4월에 맞췄어야 실제적으로, 되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개 뭐 선거 한달 전쯤? 한 달 전 정도에 타결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요 12월 12일에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네. 예비 후보를 위해서는 그때까지 최소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겨서 아마 네. 좀 욕을 여야 다 많이 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 그리고 선거제 확정이 다 이제 뭐 그 시한을 넘겨서 막판에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한 달을 맞았는데요. 오늘 5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과학기술 전문가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이제 담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도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건 중에 제대로 매듭이 좀 지어졌다 평가를 받는 게 1호, 그러니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 안건이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이 뭐 활동 기한을 이제 지키겠다는 입장도 있고 조기 해체는 없다. 위원장이 뭐 발언도 했지만 조기 해체론도 역시 더불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범 한 달이 된 여당 혁신위에 대한 평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잘한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네.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하나 아쉬운 건 이제 사실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진 거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면 대통령하고 여당의 관계를 좀 잘 좀 조정을 하자 이런 걸 혁신안으로 내면 좋았을 텐데 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 나라님이신데 해서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혁신안 5개 혁신안 내놨는데요. 내용 중에 뭐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뭐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좀 조기 활동을 좀 조기에 종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이제 친윤의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12월 초까지 지금 그 기한을 주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있죠, 현재. 희생이요? 그래서 이 희생 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혁신위가
그것에 대한 호응이 전혀 없이 혁신위가 끝난다 그러면 아마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역시 그 친윤의 정리 문제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관건은 친윤과 중진들의 희생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추 의원님부터 지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를 얘기했듯이 네. 사실 인요한 혁신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12월 초까지 정말 아무런 그 뭐 친윤들의 호응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끝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들이거든요. 네. 권고를 하고 뭐 최고위원회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거 뭐 노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은 남았지만 저는 지금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상당한 위기가 아닌가 관철하느냐 못하느냐의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인요한 혁신위의 위기로 하겠습니다. 기회는 아닙니까? 아니 기회는 뭔가 그 실적이 나와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11월 말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 김진표 국회의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판 역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불리하다고 해요. 그런데 네. 우리는 또 역전의 명수입니다. 과거에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막판 역전으로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부산 엑스포 응원을 제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할 수 있다. 네. 국회 라이브 6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출범한 지 한 달 된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한 평가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